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을 계속 이 비즈니스에 남아있으려면 고객이 줄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그런 경우에 보통의 제조업들은 수출, 해외 활로를 노려보지. 근데 서비스업은 수출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럼 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대표님, 저희 지난 12월 28일에 론칭 파티 진행했잖아요. 무려 2개의 플랫폼을 론칭 파티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 저희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일요일에 심지어 오전 11시 애매한 시간대라서 원장님들 많이 오실까 걱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셨고 저희 론칭 파티에 잘 다녀가신 이후에 너무너무 잘 봤다라고 후기도 많이 주셨어요. 그치. 근데 그때 이야기 나눴던 2가지 플랫폼에 대해서 앞으로 더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크게 2가지인데 오늘은 글로벌 뷰티 리뷰 플랫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네. 사실 이거는 환자 사이드에서 내가 설명했다면 병원 사이드에서도 그런 비포 애프터가 필요해. 그쵸. 한 달 후에 내원에서 그걸 찍을 거야. 그런데 이제 무료 광고법상 이제 동일한 카메라 각도와 시점에 맞춰서 해야지만이 비포 애프터가 효력이 있다라고 이제 고시해둔 것처럼 방문을 해야지만이 그게 아마 효력이 있을 거야. 환자들은 나보다 먼저 시술 받아본 사람들의 비포 애프터를 보면서 고민을 할 거고 병원 입장에서도 사실은 항상 고민인 게 그 비포 애프터를 확보하기가 의외로 쉽지 않은 게 병원의 고민일 것 같아요. 더 많은 물량을 생산해서 사용할수록 가격은 떨어지고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다 보니까 경쟁으로 인해서 가격은 좀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걸 이미 우리 해외 고객들도 알고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알고 있는 것과 우리 당연히 쌀국수를 베트남에서 싸지 뭐 2,000원대 3,000원대 먹는 거 알고 있지. 지금 여기서 10,000원대 먹지만 알고는 있어. 그런데 가야 할 이유가 주기 위해서는 정말 한국인들도 가고 있는 병원인가에 대한 리뷰. 리뷰는 나 되게 다른 표현이 떠오르진 않아. 근데 리뷰만한 얘기가 없어. 다른 여러 플랫폼과 차별점이겠지. 그것도 우리가 그들만큼 되게 규모의 경제로 메가급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니야. 방향성과 좀 다르긴 해. 정말 좋은 정보들을 좀 더 마이너하지만 정말 프리미엄하게 보여주고 싶은 게 방향이거든. 그래서 장점이라면 그런 리뷰들이 모아질 수 있는 것들이 환자 사이드, 고객 사이드에서는 장점일 수밖에 없어. 이런 것들이 이제 솔루션 자체, 시스템 자체를 지금 구축을 해 놓은 것이 장점이겠지. 그래서 먼저 제일 어려운 게 기껏 내 돈 주고 시술을 받았는데 BNA를 광고적으로 쓰게 되면은 또 응당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러면 사실 진짜 저희가 기획한 방향들이 잘 구축이 되면 정말 병원에 그리고 해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브릿지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은 병원 사이드로 봤을 때 대표님께서 우리 이 플랫폼에 꼭 들어오셔야 하는 병원은 이런 병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얘기를 드릴까요? 너무 많아서 나 이거는 네. 근데 사실은 이런 플랫폼이라고 하는 중개 플랫폼일 수 있잖아. 근데 중개는 거래를 연결해 주는 거야. 네. 수요자와 공급자의 가운데 미들맨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는 보장될 것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지불 의향, 지불에 대해서 뭐 에스크로처럼 내가 돈을 보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개 플랫폼들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 돈을 보냈지만 완벽하게 거래 끝났을 때 지불을 해준다거나 하는 중간에 어떤 보장을 해주는 역할도 중요해 보여. 어느 정도 국내 매출에 대해서 안정권을 가져가지만 이제 계속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떨어진 만큼의 보완을 해외 매출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국내에서도 여러 자산을 쌓아야 되는데 사실은 경영을 다 매끄럽게 해본 다들 기술자 베이스의 원장님이시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항상 찾는 게 로컬 맛집 같은 거 찾고 맞아요. 현지인이 가장 진짜라는 얘기고 네. 우리가 이제 특수를 겨냥해서 마치 스팟으로 만들어진 것들 형태는 또 우리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이건 정말 한탕장사나 보따리상처럼 여길 경우도 높겠지. 당연히 이 사람이라면 또 동일한 인지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뭐 우리가 계속 당연히 노년대상, 중년대상 비즈니스와 헬스케어도 발전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상으로 한 타겟들이 줄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거든. 그렇다면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긴 해.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을 계속 이 비즈니스에 남아있으려면 고객이 줄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그런 경우에 보통의 제조업들은 수출, 해외 활로를 노려보지. 근데 서비스업은 수출할 수가 없잖아. 그쵸. 그럼 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건 하나의 문화의 흐름인데
이제 그것을 문화의 흐름을 환전하는 단계가 지금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환전. 문화와 환전은 다른 개념. 이거 돈을 치환하는 기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홍대 문화, 막 버스킹 한다라는 게 한때는 그냥 한 문화였고 공짜로 음악 들을 수 있는 거. 근데 지금 예전에 사람들이 그 음악가에게 돈을 지불하는 게 되게 어렵거나 눈치 보는 일이었어. 이게 돈이 되는 거고 또 음악가도 이거 돈 받아도 돼. 규정가, 책정가가 없었던 거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규격이 잡혀 있고 음원들에 대해서 수익 구조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잡혀지게 되니까 해외에서 들어도 지불이 되고 해외에서 마케팅을 하고 콘서트를 모집을 해도 모객이 되고 그러니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티켓팅이 생기는 거야.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전체 흐름이 안에 있는 것 같아. 한번 써본 경험이 있잖아. 근데 우리 화장품을 써봤지만 사실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피부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는 정말 꾸준하게 좋은 성분으로 내 습관을 맞춰서 식습관과 맞춰서 안에서부터 돼야 이제 화장품 보호막 역할이라고 보는 게 난 또 맞을 것 같아. 또 분명히 또 좋은 기능들도 있지만. 근데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개선될까는 그럼 피부 안쪽을 건드리고 싶어 한단 말이지. 그럼 이제 그런 관심들이 피부 미용 쪽으로 가고 피부만 좋아질 게 아니라 전반적인 노화를 또 내 건강을 요새 이너뷰티라고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핫한 키워드거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가 있어. 미국은 이미 이너뷰티, 명상, 향 다 가 있어. 따라가고 있는 건데 지금 경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왜 오는지의 이유를 찾아봐야 되거든. 네. 그러한 흐름들이 있으니까. 그럼 저희가 글로벌 리뷰 뷰티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원장님들 반응도 워낙 좋고 기대도 많이 하고 그치. 계신데 어떤 원장님들께 추천하세요? 어떤 원장님들이 들어오시면 정말 저희가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탄탄하게 입지를 다지신 병원이면 더 좋지. 왜냐면 국내에서의 이미 한번 검증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아는 것처럼 국내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인구 구조상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떨어지는 매출을 해외에서 이제 복구한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정도의 니즈 원장님이 가장 최적의 형태인 것 같고 다 경험해보셨을 거야. 투자든 혹은 초두 효과가 있지. 선점 효과라는 게 있어서 어떤 플랫폼, 어떤 사업, 어떤 비즈니스 필드에서도 먼저 깃발 꽂는 효과는 분명히 있더라고. 우리가 뭐 해외 설명회도 개최도 하고 같이 서포트하고 어쨌든 이 브랜딩이 되어야 이제 환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이전될 테니까. 네.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감각을 가진 선점 효과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원장님이라면 대환영. 그럼 같이 그러면 코워크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저희는 이제 막 의료업에 뛰어든 그런 마케팅 대행사나 그런 뭐 해외 플랫폼을 만들려는 회사가 아니라 벌써 대표님이 8년차 의료관광업을 쭉 해왔던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국가들, 특히 동남아, 일본, 중국권 환자들은 워낙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시면서 계속 저희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병원들에 계속 연결을 시켜주셨고 그 시스템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플랫폼 안에 품으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좋은 병원들을 빨리 모으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좋은 병원의 기준이 좀 다르니까. 네. 그 우리가 느낄 때 좋은, 우리가 판단하는 좋은 병원, 또 환자들이 고객들이 느끼는 좋은 병원, 또 메타인지를 하고 있는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는 좋은 병원 기준이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좋은 병원이 그 기준을 세울 필요는 있었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를 계속 연구를 하는 게 우리의 말이 아니라 좋은 리뷰를 가지고 이 성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정점에 어떠한 사람의 결국 퍼스널 브랜딩으로 가야 해. 이 술기를 갖고 있는 그 장인, 크래프트 정신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 내가 어떻게 외국인 환자 제출 등록부터 네. 뭐 해외 채널 개설부터 네. 응대부터 되게 막연하단 말이야. 네. 이게 하나의 병원 더 만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완전 뭐 CS부터 다시 짜야 되는 건가? 필러가 가장 요새 또 좋은 것 같아. 팔기에는 그 필러는 필러, 또 어디 필러. 그러니까 이렇게 브랜딩해서 그것부터 해보는 게 제일 좋은 방식으로 보여져. 그래서 그거까지로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1단계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어느 정도 이제 외국인 이제 그 자발적으로 우리 문의를 가지고 우리 채널을 가지고 문의가 들어오면 원내 직원들 다 상담을 하기가 어렵지.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제 상담할 때 쓰는 건 다 녹음을 해서 요새는 그것을 학습을 시켜버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표준화를 각 국어 언어로 상담의 매뉴얼이 만들어지지. 그럼 그거를 자동화해서 챗봇을 입힌다거나 아니면 모든 상담 내역이 이런 게 떴으면 이 엑셀 시트에서 대응하게끔 원내 교육은 해놓으면 어느 정도 정말 특이한 아랍 국가 언어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통용적으로 알 수 있는 언어들은 그 상담 매뉴얼 보고 대동소이하거든. 그래서 최대한 많은 녹음해놓고 이걸
AI 학습시켜놓고 출력해놓는다. 이 구조가 이제 조금 상승 단계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제 이 정도 우리가 되어 있어서 외국은 실제로 에이전시들이 우리 병원이랑 거래하고 싶어 한다라는 병원들이 있어. 근데 난 이게 문제라고 봤거든. 해당 국가에서 온 고객분들은 한국말로 본인들이 할 말을 다 적어오는 경우들도 적지만 생겨나고 있어. 네. 그 의미인 게 우리 문화의 가불관계, 헤게모니가 조금 더 우리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이제 체감이 돼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그 해당 국가 언어를 못해서 그거 다 언어 지원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고객들은 한글로 번역을 해서 올 정도 열정도 있고 그게 좀 일반화되어 있다. 심지어 우클릭해서 번역해서 모든 리뷰들을 프린트해 오신 분들도 계셨어. 야. 그만큼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트랜스퍼레이트를 할 건가의 고민이 아니라 이제는 내 거를 표준화하는 역할을 해야 돼. 원장님의 상담과 내원 상담에 대한 사용자 전의를 정말 표준화시키는 거. 그것들이 용이하게 어쨌든 지금 뭐 다른 뷰티 플랫폼들처럼 뭐 티켓 판매 형태가 아니라 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 형태의 구조가 더 방향성이 맞을 것 같아. 네, 쉽게 말하면 환자와 병원과 그들을 연결해주는 에이전시까지가 서로가 우리 그 플랫폼 안에 같이 모이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고객이라고 하는 환자와 또 중간 에이전시도 분명히 필요해. 컨시어지와 어떠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역할이니까. 그리고 병원까지. 또 에이전시에게는 여러 병원을 거래할 수 있는 장점과 또 그들과의 정산 구조와 계약 구조를 좀 더 심플하고 신뢰도 있게 만들어낼 수 있던 장점. 또 병원에서는 단순히 에이전시 의존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더 플랫폼 안에서 더 관리하면 되고 이게 관리하고는 병원의 담당 실장님이나 팀장이 빠져버리면 에이전시도 거래하기 되게 어려워지거든. 그렇죠. 원장은 다이렉트 일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환자 입장,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 병원의 견적도 받아볼 수 있고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들 가격적으로 이런 것들이 꾸미가 좀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지.